여러분들과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주식 클래스 함께하시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 다시 밤 9시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한번 저희가 10배 수익 낼 수 있는 텐베거 종목들을 찾아서 텐베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오늘 방송이에요.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10배 수익 내는 텐베거 종목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금요일장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TV 앞에 앉아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 나와 계세요. 일주 만에 뵙네요.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밖에 날씨가 이제 조금 풀린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도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일주일간 풀리기 전 날씨에 예. 굉장히 추운 네. 날씨를 느끼며 예. 우리 주식시장도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께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제가 안심시켜드리면서 일주일을 잘 보내고 또 예. 시장도 또 활활 타오르게 또 종목도 활활 타오르게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한 달 전부터인가요? 시장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네. 아니다, 2025년 시작은 위로 갈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 정말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 요즘입니다. 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첫 번째 거는 시장 알아야 번다 통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늘 시장 네. 제가 이번 주 내내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무난한데 종목들은 폭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지수가 종목을 조금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물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잘 구축해놓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포지션을 먼저 구축해놓고 끌어올려야지 수익을 보겠죠. 선물옵션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닥에서 잘 모아놓고 나서 끌어올려야 수익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파생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셨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오늘 시장 알아야 본다.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1월부터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는 11월 6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당선인 되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관세 전쟁이 나오는데 이 관세 전쟁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임기가 8년까지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4년씩 2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4년을 한 다음에 바이든으로 넘어갔다 이번에 두 번째 임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만큼 장기간 플랜을 짤 수가 없다. 이번에는 4년 동안 마무리인데 그래도 4년이면 꽤 긴 기간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4년이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2년 동안에 일을 많이 벌립니다. 그리고 3년째 초반 정도까지고요. 그 뒤에는 차기 정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기존에 본인이 벌려놨던 일에 대한 마무리 과정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5년 안에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차기 정권으로 이제 인계하는 이런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세 전쟁 이번에는 과거처럼은 아니고 기존 4년에 해놨던 이 프레임이 있죠. 트럼프는 굉장히 괴짜다. 그리고 불도저 같은 사람이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뭐합니까? 공포감을 심어준 다음에 협상 카드로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이게 제가 11월 초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요즘에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이주민, 난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느낌이고 마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해결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핑계거리는 미국에 자꾸 흑자를 보는 무역 대비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국가들 대상으로 계속 우리도 무언가 얻어내야겠다라고 협상 카드를 꺼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전화 통화해가지고 빠르게 해결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있는 그 3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국이 껴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만 전화를 안 했다. 좀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중국이 멕시코랑 캐나다처럼 24시간에 전화 통화한 다음에 바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도 시장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 보면 알 수 있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던 못난이 지수가 올해는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분명히 1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 열흘 지났을 때 가장 강한 증시다. 글로벌 대비 제일 세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쉬는 구간에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쉬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들어갔는데 다시금 코스피가 위쪽으로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뭐 2,500포인트 돌파할 모멘텀이 없네, 여력이 없네 이런 소리 여러분 귀 닫으셔도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된다. 우리나라 2,400까지 내려간 거 이거는 과도하게 저평가된 구간이고 자 앞으로 넘어가서 이게 일본이 금리 정책을 거꾸로 해서 우리가 같이 밀렸었죠. 자 딱 반년 전으로만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에 뭐 이때 우리 한 8월, 9월 이때 8월 말에서 9월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기존에 코로나 때 금리 정책을 싹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춥니다. 일본하고 유럽 마이너스 금리까지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 이렇게 했더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죠. 거기다 전쟁까지 터졌죠. 어떻게 돼요?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때까지도 계속 부양책을 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20년, 30년 찾아오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올렸더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다시 금리를 좀 내려서 이제 어느 정도는 경기의 부양을 좀 맞춰놔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증시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첫 번째 낮추기 바로 직전에 일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유동성 굉장히 많이 확장했으니까 이제 올릴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정책이 거꾸로 가죠. 거기서 밀린 다음에 일본 증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 올라와서 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상 최고치는 아니어도 이것 때문에 밀린, 일본 때문에 밀린 정도는 일본만큼은 회복돼야겠죠. 그러면은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와야 되는데 2,400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2,700 가면 일본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돌파해가지고 사상 최고치 또 돌파하고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과도하게 눌려있는 구간이니까 2,500포인트 못 넘어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눌려있었고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하실에 있었기 때문에 1층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1층까지도. 이해되시죠? 우리 아직도 지하실이다. 올해 좀 더 강해져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외국인 3월 달까지 3월 만기물 이제 선물을 계속 매수를 다시 한번 쌓고 있단 말이에요. 관세 때 잠깐 풀었다가 이제 다시 상방 포지션을 계속 구축하고 있어요. 월요일만 되면 관세 얘기가 나오는데 주말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도 우려감이 있었는데 정작 지수를 열어보니까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지레 겁먹고 우리 시장 안 좋은 거 아니야? 관세 때문에 무리되는 거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다란 말이에요. 오늘 왜 올랐어요? 의약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쪽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 뭐 미국 하원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올라오죠. 이겁니다.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미세먼지만한 악재만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고 엄청난 호재가 있어도 위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어요. 약간의 악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도 잘 버텨주는 편이고 흔들고 다시 회복되는 편이고 지금은 일부 좀 더 적은 호재에 민감해지는 시장입니다. 지금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해지는 시장. 시장의 성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연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마인드를 고치셔야 돼요. 작년 생각하고 계속 약세장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조금 오르면 팔아야 되냐 아니면 곧버스 사야 되냐 하시는 분들 특히 곧버스 사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후 2시에 이제 말로 없는 코너에서도 작년 12월에 여러분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하락을 고려할 타이밍이 아닙니다라고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죠. 코스피는 횡보 구간이 좀 길고 이제 막 올라오는데 코스닥은 어때요?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뭐예요?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위쪽으로 730포인트 잡고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죠. 중요한 구간 아니라고 했어요. 730은 의미는 있지만 여기가 큰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돌파되는 구간입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 월요일 관세 영향 때문에 밀리고 나서 바로 회복돼서 돌파해주는 모습.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1월 효과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몰린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코스피의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 이 1월 효과가 1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월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길면 3월까지도 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3월에 이제 또 감사 보고서 이슈 나오고 하면은 또 이제 한번 그때 조정을 이제 받는다, 핑계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쯤에는 봄 정도에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데 큰 하락이 아닐 수도 있다. 올라가는 게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뭐 800포인트 넘어서 저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뭐 살짝 쉬어가는 숨고르기 정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된다.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과 지금은 투자 마인드가 아예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도 사실 상반기엔 좋았어요. 하반기가 안 좋은 거예요.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조정이 시작됐다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해서 시장이 확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트럼프 2.0 시대라서 계속 언제까지 두려워할 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트럼프가 중요시 여기는 거,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이 지지층 기반 다지는 거, 그래야 다음 정권까지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본인의 정책을, 미국인을 위한 정책을, 그리고 미국 기업을 위한 정책을. 본인이 기업가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기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본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끝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세도 협상 카드로 내밀지만 관세보다 더 중요한 거 법인세 인하를 우선으로 한다. 지난 1기 시대 때도 제일 먼저 한 거 관세 21%로 낮춘 거였죠. 이번에도 15%로 낮춘다라고 공약에 넣었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미국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좀 특이해 보여도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우크라이나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투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뭐 LG 등등, SK 등등 해서 다 미국에 투자하세요.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세요라고 하는 거죠. 칩스법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고 들여오는 게 아니라 관세를 먹이면 어차피 들어올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무작정 좋게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협상 카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중국만큼 미국의 대두를 사갈 겁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해놓고 와서 뭐 했어요? 대두 대량으로 팔아넘겼죠. 농산물 팔아넘기는 거. 이런 거 계속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두를 사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소고기를 조금 더 사가라?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국민 정서랑 뭐 봐가지고 눈치껏 하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더 사가라? 국민들이 안 사는데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자동차는 관세가 FTA가 돼 있는데. 자, 그럼 뭐 할 거예요? 아니, 미국에다 투자해라. 이게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삼성, SK 등등, 현대차, 기아 등등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에다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에다가 노동력, 이 일자리를 제공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트럼프가 당선 축하한다 했더니 한국조선 엄지척 들었죠. 자, 그러면은 하나오션, 뭐 필리조선소 갖고 있고 이거에다가 미국에 그 우방 국가들에서는 이런 MRO 사업을 수주를 줄 수 있다. 그럼 현대중공업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쪽으로 해서 무언가 메리트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노후 환군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MRO 사업이 유지 보수가 우리 집으로 치면은 이제 방 문에 뭐 이렇게 나사 같은 거 조이고 문고리 이렇게 뭐 그런 부분 수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거의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집으로 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군함이다. 그런 거를 대규모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세척만 수주해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상 카드로 같이 좀 똘똘하게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정도 피해는 받겠죠.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미국의 유리한 조건이니까 우리나라의 유리한 조건은 아니니. 그러니 약간의 최소한의 피해로 잘 피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도.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협상하기에는 꽤 좋은 카드를 많이 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추세적인 부분 그리고 이 팩트를 잊지 마시고 뉴스에는 자극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클릭수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뭐 뷰스에서 이제 다시 보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좀 자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선동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기본 틀만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 시장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야지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더 높은 수익률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편안하게 보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배워나가는 시간 가져야겠죠. 오늘도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들 모두 알아가실 수 있고 해당되는 종목들까지 제가 포트폴리오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집중해서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시장 알아야 번다. 첫 번째 코너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을 아무래도 제일 좀 누르고 있는 건 트럼프 2.0 시대의 관세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방금 해석해 주신 시각 가지고 간다면 시장 흔들림 없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번 들어봅니다. 파트너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저희 함께하는 엠밴드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시장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한번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엠밴드로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QR코드 지금 크게 띄워놨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번 지금 카메라로 화면을 한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바로 나오실 거예요. 거기가 엠밴드고요. 장중에 파트너님이 또 여러분들께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파트너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이재선이라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으로 모든 분들께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 통해서 파트너님과 텐베거 포트폴리오 완성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알아야 본다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 통해서 본격적으로 10배 수익 낼 수 있는 텐베거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10배 수익 낼 수 있는 텐베거 종목들을 얻기 위해서 또 하루에도 수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이 그 비결을 좀 오늘 방송에서 쏙쏙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트너님, 네. 10배 수익 내는 종목은 다들 이제 꿈이잖아요. 텐베거 그럼요. 종목 어떻게 배우할 수 있을까요? 자, 궁금하시죠? 예,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항상 이런 노하우를 다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트렌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렌드. 그래, 트렌드를 알면 좋겠는데 트렌드를 안다고 누구나 텐베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는 얘기 있죠. 유행을 따라가다, 트렌드를 따라가다.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실 텐데요. 우리가 뭐 패션이나 아니면은 테크, 이런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이런 부분에 얼리 어댑터가 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따라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걸 따라가도 괜찮고 아니면 본인만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도 되겠죠. 트렌드를 보면서. 그런데 주식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따라가면 늦어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늦어요. 이미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물량 받아주는 역할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트렌드를 선점해야 된다. 바닥에서 잡아놔야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쉬는 구간을 기다려야 돼요. 원하는 가격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왜?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하죠. 트렌드가 한번 왔다가 슉 휴식했다가 또다시 그 트렌드가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돌아오는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 클래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계속 교육해드리는 게 트렌드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기법 강의도 이 휴식 구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포착하는지에 대해서 활화산 기법을 교육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미리 바닥에서 잡아놓거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잖아요. 뉴스가 나온 다음엔 늦어요. 소문에 사야 되는데 그럼 저는 소문을 어디서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주식 클래스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제가 소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흘려드리는 거 많이 들으셨죠? 아니면은 이데일리 TV에 매일매일 제가 2시에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 밴드에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함께 오시면 되겠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제일 잘 내드리는 사람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문을 받아냈느냐.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럼프가 축하합니다 할 때 따봉 외쳤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MRO 사업이 됐던, 아니면 군함이 됐던, 아니면 LNG 사업이 됐던 여러 가지를 미국과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가를 낮추겠다라고 하는데 유가 낮추는 방법으로 전쟁 끝내고 천연가스 대량으로 수출하겠다, 셰일가스 수출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셰일가스를 가스관으로 수출 못하면 뭐예요? LNG선으로 수출하겠죠. 그럼 미국에 많이 필요한 거 LNG선. 중국 거 쓸 거예요? 아니죠. 일본이나 한국 거 쓰는데 일본은 장인 정신에 의해서 예전 기술을 계속 발달해서 갈고 닦고 있고, 한국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된 기술,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더 찰떡궁합으로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듬직하게 눈 꿈뻑꿈뻑 거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오션 여기 바닥에서 못 잡으신 분들 어떻게 한다? 제가 미리미리 음봉 나올 때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 이데일리 TV에서 11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나왔죠. 미리 못 사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미리 못 사. 트럼프가 따봉한다고 제가 알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이 산업 사이클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돌발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쉬는 구간 기다린다. 내가 원하는 가격 기다린다. 어디를 기다리느냐? 우리는 35,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존에 한번 지지력 테스트 받았고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으니까 이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으면 좋다. 이 아래 내려올 때 모아가는 전략 아주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전략이 온다. 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쉬는 구간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아시면 돼요. 천천히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안 쉬고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단기 급등한 종목은 기필코 휴식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을 이렇게 쉬는 구간에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형주잖아요. 이 대형 그룹 계열사 아닙니까? 대기업 집단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그냥 쭉 끌고 가도 된다. 그리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저항 구간 오면은, 저항 구간에서 매수가 약해지면은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한 30%에서 절반 정도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했다가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묻어둬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닥에서 사면은 이러한 좋은 수익률을 보인다. 벌써부터 137%. 그런데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요. 트럼프 시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그룹에서도 6회공 이 군사력 시스템, 방산 시스템을 총망라해서 갖추는데 해군 쪽이 부족했는데 하나오션과 하나엔진, 정확하게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9 HSD 엔진을 인수하면서 바닥까지도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우주항공 하면 하나그룹, 그리고 방산하면 하나그룹인데 이 모든 것에 모든 퍼즐이 다 짜맞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그룹이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 중 하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조선소 인수나 미국의 조선소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만 조심하세요. 각도가 이런 각도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팍 치고 올라왔죠. 여기서 만약에 확 치고 올라와서 10만 원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번 푹 쉬어야 돼요. 제가 달리기 이런 운동에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데 1km를 전력 질주로 달리면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쉬어줘야지 또 뛰어갈 수 있어요. 그 상태로 또 뛰면은 부상이 일어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런닝을 하다가 빨리 뛰지도 않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2km 정도 더 뛰면은 고관절도 아프고 막 아파요, 여기저기가. 그런 것처럼 쉬어줘야지 또 뛸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쉬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위에 내일 뭐 이렇게 뾰족하게 되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윗골이 닿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10만 원 부분까지 튀어나간다? 그러면은 기필코 쉬어야 되니까 이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라졌을 때 이 슈팅 구간만 조심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라고 하면 편안합니다. 슈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M밴드 교육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제가 슈팅인지 아닌지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BHI. 또 이 종목도 지금 시간 바로 다음 타임이 이제 마켓 이너 시간이죠. 제가 마켓 이너 마지막 시간에 출연했을 때 12월 13일에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서 좋은 선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올려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BHI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에 조선이 됐던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가 됐던 여러 가지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한수원이랑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을 종료하고 같이 합심해서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죠. 그만큼 미국이 SMR 그리고 원전 쪽에 굉장히 급하다라는 거예요. 왜 급하냐? 생각보다 AI가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로봇 쪽,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빠르게 진화한다는 뜻이 곧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기존에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이 더 빨리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 있는 발전량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이런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만큼의 전력은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라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많은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전 관련주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지만 좀 더 탄력이 좋은 종목은 BHI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쉬는 구간에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예쁘게 잘 내려왔네 라고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13,000원 초반 구간에부터 여러분들 13,000원까지면 뭐 아주 나이스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시 내려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육해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 지나서 벌써 80%라는 놀라운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로봇도 좋고 뭐 다 좋은데요. 네. 이런 놀라운 수익률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조선이나 이런 원전 섹터, 뭐 혹은 방산 섹터 이런 쪽을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트럼프가 주는 수혜주들을 우리가 품 안에 안고 가면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수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급등했을 때가 아니라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쉬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가격권에 왔을 때만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구간 기다려야 된다. 자, 그리고 SPG 같은 경우 제가 로봇주 말씀드렸죠. 자, SPG는 이 주식 클래스에 제가 첫 방송 때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트렌드가 로봇 쪽으로 갈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로봇주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1년 내내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그리고 수급 하나 제대로 안 들어온 기존에 뭐 이슈 있을 때 잠깐 올라가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더 내려와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 로봇주 무슨 소리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19일 날 SPG를 말씀드렸고요. 18일 날 오후 2시 20분에 말로 홈런 시간에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루타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아직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마 1월이 될 텐데요. 여러분 1월이 되면은 왜냐면은 이제 연말에 안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안 하고 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1월이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을 삼성이 행사할 겁니다.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삼성이 2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삼성에서 2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1월 되면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2월이고요. 아마 1월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나는 이제 다른 종목도 좋다 싶으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공급하는 기업이라도 여러분들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감속기 액추에이터의 SPG입니다. 국산화에 성공했고 실제로도 공급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급사 중 하나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2만 원 초반, 2만 100원대 말씀드렸는데 2만 원 초반이면은 아주 편안한 구간이다. 이 종목 1차 위쪽으로 해서 2만 5천 원인데 여기는 뭐 지나가는 구간이고 위쪽으로 쭉쭉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 네? 어떻게 됐습니까? 테슬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제 피지컬 AI 나오고 계속 이런 얘기가 돌고 돌면서 지금 벌써 77%. 참고로 이 전날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0%가 넘었습니다. 네. 공급하는 기업도 이렇게 8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트렌드를 선점했을 경우에 나오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께 억지로 말씀드리거나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CES 같은 경우 일정이 정해져 있고 콜옵션 행사하는 기간 일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CES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아스코 뭐 얘기도 나올 거고 AAC 얘기도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학회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만기일이 온다라면 만기일까지 선물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는데 선물과 옵션 합성 포지션 하면은 위쪽 방향이네,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네,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일정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FOMC 일정 맞춰서 369, 12에 점도표 나오니까 그 구간을 맞춰서 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미리미리 선점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이런 방법만 여러분들이 참을성, 인내력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트렌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CS에서도 다이브인이라고 정해줬잖아요. 뭐가 다이브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으로 다이브한다. 일상으로 들어온다라는 건데 뭐가 들어오느냐? AI라고 제가 11월부터 말씀드렸죠. AI가 우리 일상으로 이미 뭐 냉장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잖아요. 레시피 물어봐도 알려주고 뭐 일정도 관리해주고 뭐 냉장고도 하고 요즘에는 뭐 렌즈 오븐 이런 데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다 해주잖아요. 과거부터 뭐 스마트폰 했던 건 뭐 너무 오래된 일이고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고 드론으로 가고 여러 가지 무인 쪽으로 계속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그래서 개가 뛰어다니면서 머신 비전으로 다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또 통계를 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더 활용이 좋겠다라고 보고서까지 다 올려주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고 그리고 따라갈 때 어떻게 하느냐? 주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바닥에서 선점하거나 올라간 종목은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린다. 만약에 안 오는 종목이 있다? 그건 내 종목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종목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 안 오는 종목만 잘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지혜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이겨내고 그리고 수익을 크게 극대화하고 내 계좌를 10배로 끌어올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까지 목표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중간중간에 이제 뭐 쉬는 구간은 나오겠지만 내년까지는 그래도 지금 상태면은 좋은 시장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여러분들 또 제가 볼 때 한 5년마다 오는 기회가 온 거니까 이 5년에 한 번 오는 파동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신 것처럼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실전 투자의 기술 오늘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기법 강의 간단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동안 잘 말씀드렸으니까 응용편으로 넘어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 기술도 가져가시고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도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돈줄 내주는 돈줄 선생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SPG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전달받으실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공간 입장하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게요. M밴드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QR코드 여러분들께 띄워놨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기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링크 나오실 거예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파트너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께
종목 전달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의 공략주였던 SPG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장중에 또 대응 전략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사용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문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샵 3772번입니다. 이재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답장으로 링크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답장에 오늘 링크 클릭해도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텐베거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 사용했던 강의 자료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 드릴 거고요. 파트너님만의 기법, 활화산 기법도 여러분들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강의 자료 만들어 둔 거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TV 한번 찍어주시면 링크 나오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활화산 기법을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급등주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폭발주의 시대라는 말씀을 요즘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또 폭발적인 종목들 발굴할 수가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폭발적인 종목.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폭발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원하는 구간에서만 매수하면 된다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급등주의 시대는 갔다. 지금은 폭발주의 시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초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KH바텍이에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폴더블 폼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중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다 힌지 부분인데 이 외장인지 중국에서도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고 정말 시장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저는 모든 종목을 볼 때요. 종목의 장점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 종목의 단점을 먼저 쭉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 단점을 다 이겨내고도 주가가 그만큼이나 상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장점을 먼저 보시는 분이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아예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저한테 반문하신 분들이 정말로 크게 되실 분들, 큰 돈을 버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H바텍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힌지 관련된 기업인데 제가 활화산 기법에 포착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리스크를 말씀드려요. 중국 환리에서 가격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랑 경쟁만 붙으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버리죠. 가격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주가가 요지부동이에요. 잘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배터리 부품 쪽으로 이제 신사업을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2,600억 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힌지만 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기법에 포착되었는데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활화산 기법에 포착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한 열흘 정도 기다리다가 바로 폭발해버리죠. 다음 저항까지 금세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폭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항 구간을 넘어서 만원 구간 이렇게 위치해 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저라면은요. 오늘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원 유지되는 게 한 번 확인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또 살 것 같아요. 만원에서도. 기존에 샀는데 더 산다고요? 네, 주식은요.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물타기는 금지고요. 물타기는 정말 최고수들만 정말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짧게 한 번 하는 거고요. 일반인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타기는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타기가 아니라 수익 나는 종목에다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그리고 더 갈 종목들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불타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배웠던 종목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활화산 기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는 이 교육 내용을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입니다.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여러분 근데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나라 대다수의 종목이 작년 말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건 안 보셔도 된다. 대부분 종목이 이렇다. 그리고 나서 뭐냐?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갭 상승 양봉이 나와야 된다. 저는 뭐 갭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물론
이 갭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돌파하는 갭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바닥 기어다니다가 장대 한 봉이 이렇게 멋지게 한번 나와줘야 돼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봉 하나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당장 올라가면 좋고 당장이 아니어도 이 종목에 누군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돈 많은 세력성 움직임이 됐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2단계 이상 음봉. 봉이 하나든 2개든 5개든 10개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1단계, 그다음 2단계 음봉이 돼야 된다.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이 양봉이 있으면 이 양봉을 하회하는 음봉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이 위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됐건 꼬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는 양봉이 여기까지 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꼬리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오는 구간은 이 양봉의 상단보다는 내려와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게 1단계고요. 두 번째, 2단계는 뭐예요? 이 음봉의 하단보다는 위쪽까지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이 구간에서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위에서 해야 되고 이 음봉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좀 짧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음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틀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단계 음봉할 때 봉이 하나든 2개든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1단계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2단계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봉이 여러 개여도 2단계가 봉이 3개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10개가 돼도 상관없다. 이 흐름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앞에 양봉 같은 경우도 하나가 아니라 양봉이 2개, 3개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묶어서 상승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과거랑 조금 달라진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양봉 볼 때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가 전일 거래량의 한 2.5배, 뭐 많게는 뭐 한 3배 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 이상이면 됩니다라고 대부분 교육을 해드렸었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거래 대금이 작년에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5일 평균에 한 5배 이상은 돼야 된다. 뭐 한 4.8배는 안 됐나? 돼요, 여러분. 돼요, 돼. 5배 이상 정도, 5배 전후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가능하다라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5일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봉은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 자,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대금은 이렇게 폭발을 해야 되고요. 5배 이상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된다. 거래대금이 위에 양봉 나올 때보다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음봉 나올 때 이런 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기존에 이 매수했던 자금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DS 단속 같은 경우가 가장 FM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면은 가장 좋아하고 찾아내야 되는 패턴이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방에도 정확하게 이 워딩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교육방에서 올려드린 강조드린 패턴이에요. 양봉 나오고 첫 번째 음봉, 두 번째 음봉이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DS 단속이 145%나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질비하게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내기 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나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움직이게 돼요. 첫 번째 상승 나온 다음에 한 번, 그리고 또 2번 이런 식으로 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추세를 만들어서 또 움직이니까 이 기법을 상승 추세에서도 계속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응용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편안하게 지금 시장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포트폴리오 공개해 드려야겠죠.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교육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DS 단서까지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방금 파트너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함께하는 교육방이 있습니다. M밴드로 입장하는 방법 저희가 한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방송이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5분여 남았는데 5분 안에만 마지막으로 QR코드 사용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함께하는 M밴드 들어와 주시면 파트너님이 장중에 DS 단석, SNS 덱 같은 종목들 실시간으로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오늘 저희 강의에서 사용
사용했던 텐베거 포트폴리오 강의 자료 그리고 활화산 기법 자료 파트너님이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들 한번 받아보시고 파트너님이 어떤 방법으로 텐베거 종목들 발굴하시는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모든 분들께 링크 드릴 예정이니까 답장 통해서 엠밴드 역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주식 클래스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참고해주세요. 또 최근에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베거 포트폴리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종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배 수익 줄 수 있는 텐베거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 넣어야 하는지 들어봅니다. 파트너님, 네. 어떤 종목 안에 오늘 넣어주시겠어요? 네,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이구산업입니다. 여러분,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다음 관세는 또 구리 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구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소재 관련 기업들이 친환경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 뭐 기본 내용은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 폭발시키면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 번, 그리고 두 번의 조정을 쓱 받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면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부분부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5,500원까지, 5,500원만 가도 한 20%는 되는 것 같은데 편하게 누려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4,200원 이탈할 때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광밴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선, 이음새, 이음새 쪽으로는 대장이다라고 항상 기자재 쪽 최고 종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제 입에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 또 엘바다 원전 같은 경우에 또 원전 수주 발주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조선 아니에요? 네, 원전에도 이음새 피팅 쪽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조선을 양쪽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들으셨죠? 여러분 원하는 가격까지 와야 된다. 27,5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사실 25,000원이면 좋은데 한 번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27,000원 다시 돌파 시도하는데 쉬고 있다.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 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다음 이제 저항 구간은 3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움직인다. 24,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K뷰티의 대장이었죠. 그리고 잠깐 쉬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먼저 이제 입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췄는데 아마존에서 먼저 검증을 하고 실리콘2로 넘어올 수 있다. 거기다 주주환 환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도 아주 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출발해야 되고 여기서 양봉이 하나 떠야 되는데 양봉이 아직 안 떴지만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멋지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34,500원 지금 종가부터 여러분들 보기 시작해서 이제 45,000원까지 뭐 거의 50% 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28,000원 리스크 관리하시면 돼요. 마지막 종목은 로봇주입니다. 그런데 히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푸드로봇, 교촌치킨에 공급한다. 그리고 베이글도 요즘에 만들어요. 이 로봇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재다능합니다. 태국에다가 300기나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후발주로 제가 볼 때는 손색이 없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요. 이 종목은 77,000원 종가부터 보시고 85,000원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 구간 가면은 한번 관심 가져보아야 될 것 같아요. 돌파할지 아닐지는 제가 교육방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65,000원 이탈하면은 종가 관리,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트너님께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마지막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두로 시작하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엠밴드 입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입장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드리는 공간입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고 링크 나오시죠?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파트너님이 직접 종목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두로 시작하는 6글자 로봇주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이라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도 50분 힘차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클래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밤 9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